안녕하세요.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균입니다. 네, 오늘 씩씩TV 이제 첫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씩씩TV를 왜 시작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름부터 씩씩TV? 약간 뭔가 보고 나면 좀 씩씩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네. 건강하고 씩씩하고 튼튼한 삶을 위한 채널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인데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궁금증을 모아서 만든 이제 닥터의 차트 시간.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의 주제,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상식 톱3.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어떤 거는 많이 먹어도 된다.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거는 어떤 시간에 먹어야 된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냐. 그렇죠. 이런 뭐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네네. 그럼 본격적으로 닥터의 차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먼저 3위부터 올게요. 3위,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방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외국에서 논문이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장기간으로 한번 먹여봤더니 이렇게 식사를 한 사람들이 체중이 빠지더라.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거봐 논문에도 나오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네.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다이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네. 사실 이게 또 함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발표가 된 이후로 국내에서도 많은 학회에서 저거는 좀 위험하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일단 저탄고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탄수화물을 최소한대로 줄이고 지방은 그만큼 많이 섭취를 하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이게 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용하게 되던 그런 탄수화물 에너지를 이제 많이 줄이게 되니까 혈당이 줄어들고 인슐린도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을 나머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체중이 빠진다 뭐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런 이론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를 그만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살이 빠지는 데는 그 효과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비만은 어떻게 보면 질병이죠. 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비만은 아예 질병이라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네.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만성질환인데 많은 분들이 비만을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체형관리, 그냥 가벼운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냥 요법 이런 것들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이 필요한데 체중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평생 해야 되는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 단기간 하면은 효과가 체중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평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평생 이렇게 먹으면서 살다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섭취가 되다 보면 결국은 혈관 내에 기름때가 끼고 이런 동맥경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살이 빠지는 듯 했다가 결국은 병을 얻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좀 집착을 하시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큰 병을 얻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은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사람들만 모아서 한 연구는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탄수화물 양, 지방 양만 가지고 조사를 네.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정확한 본인들이 말하는 저탄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사실 실제 고지혈증이 그런 발생률이 높으냐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으냐
이건 사실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많은 다이어트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이게 내 친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도 100%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열량을 내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네. 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네. 저탄고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여기 보니까 굿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굳이 안 열어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거 상표가 나와도 되나요? 술잔? 왜 이게 나왔을까요? 꼭 노래를 해야 돼요? 여보세요 나야. 오. 이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걸 보니까 네. 술 잔도 잔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맥주병이나 소주병으로 왜 팔이랑 다리랑 막 밀잖아요. 그런 다이어트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전 좀 다른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이름이랑 여기 이름이랑 다르네요. 오, 예. 그렇군요. 뭐 이 이름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초심을 유지하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네, 잘 모르겠으니까 짠이라도 한번 네, 해볼까요? 네, 네. 네. 2위.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살이 안 찐다? 사실 애주가분들은 다이어트 참 힘들잖아요. 네네. 뭐 술뿐만이 아니라 술 드실 때 또 안주를 드시니까 그 안주가 다 뭐 고기 아니면 네. 이제 양이 또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같이 병행을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술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제로 칼로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술에는 칼로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소주 한 병에는 300kcal 이상이 있고 네네. 맥주도 500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200. 네. 200kcal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술을 마실 때 저희가 고칼로리 안주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알코올이 여기 전두엽, 전두엽에 이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제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에 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자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 그죠? 본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제 계속 먹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이제 제로 칼로리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에너지로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좋은 방향으로 많이 작용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있긴 있지만 이게 몸에 좋은 칼로리로 좋은 네네. 열량으로 쓰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깡통 칼로리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술은 그러면 칼로리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0칼로리가 아니라 빈 칼로리인 거죠. 네, 네. 몸에 쓸모 없는 칼로리. 네, 맞습니다. 술자리가 있다 하면 이제 방법이 사실은 뭐 술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네. 술자리에 만약 갔다 하면 최소한 적당량을 일단 드시고 네. 물과 함께 섭취를 해주면 알코올 분해가 되니까 좀 좋을 것 같고 네, 좀 희석이 되는 효과가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칼로리 그런 안주들보다는 칼로리가 좀 낮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건강한 형태의 그런 영양소들을 좀 섭취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사실 미리 이제 내가 술자리에 가서 어떤 음식 정도는 조금 어느 양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미리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술자리에 그냥 최소한의 시간만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쉽습니까? 네, 술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운 나식식씨. 굶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지금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 나식식씨는 피자와 치킨, 탄산음료까지 굶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섭취합니다. 다음날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나식식씨는 아침 식사부터 철저하게 음식 섭취를 제한합니다. 굳은 의지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시작한 나식식씨. 그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위. 12시간만 먹는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 네. 네, 우리가 생각했던 예, 게 맞는 예상했던 거 게 맞죠? 맞네요. 네, 네. 시간 제한 다이어트인데 네. 사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요즘 이제 연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이게 뭐 체중 조절이라던가 혈당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동물이나 사람 인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게 원래는 간헐적 단식 네. 이제 그런 것의 일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뭐 하나는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단식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체 시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학회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뭐 아침을 굶느냐, 뭐 점심을 굶느냐, 아니면 뭐 저녁을 굶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뭐 그러니까 효과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뭐 체중 조절 효과, 그다음에 뭐 다른 건강에 관련된 그런 효과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병원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음식을 안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럼 대개는 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뭐 아니면 8시부터 8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사파에 있는 주인공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약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늦게 일어나고 그냥 늦게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아침을 굶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침을 굶게 되면 결국 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몸으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착각하시는 게 사실 이제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나는 아침을 그냥 먹지 않겠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본래 본인들이 아침을 나는 먹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벌써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연히 그렇게 지속하면 살이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이어트라는 걸 시작을 하려면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은 전혀 다이어트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착각하지 말고, 만약에 아침을 계속 굶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아침을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뭐 저녁을 굶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자극을 줘보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아침 굶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먹는 형태의 다이어트는 당뇨병이 있거든요. 네. 네. 아침 안 드셨나 보죠? 네, 특히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부터 뭐 10시간, 12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다. 이런 방법의 다이어트는 당뇨병이 있거나 한 분들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되게 약을 또 아침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생체시계 리듬과 거의 유사한 아침에 식사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드시지 말고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네. 방금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특정 질환을 갖고 있거나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가 그냥 아주 건강한 몸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이제 상담 받으시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나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네네. 겁니다. 그냥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지금 본인은 아침을 굶고 있으니까 꾸준히 굶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김에 야식을 먹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먹는 칼로리를 그대로 그냥 시간만 옮겨서 먹는다. 이런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점 주의하시고, 칼로리를 조금씩 줄이면 다이어트, 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건강한 영양소를 먹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먹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체중 조절하는 데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빠뜨린 게 있죠. 서 네.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네, 운동. 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먹는 것만 열심히 줄이다가는 오히려 근육량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방은 태워서 줄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죠. 네, 네, 그냥 먹는 그래서- 양만 줄이면 당연히 근육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가능하면 좋은 방법의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를 하되 신체 활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은 반드시 챙겨서 하시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몸이 균형을 맞춰서 좋은 상태의 체중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찔리시죠? 네.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이어트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한꺼번에 정리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닥터의 차트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차고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